안녕하세요. 형이상학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국가 1권부터 10권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또 플라톤에 대해서 대화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는 총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10권으로 되어 있는 국가는 초기와 중기 대화편에 속합니다. 다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편이라 부릅니다. 플라톤이 80세의 생애 동안 약 27, 8권의 대화편을 저술로 남겼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기록된 그의 저술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 1권은 초기 저작들에 속하고요. 뒤쪽에 있는 2권부터 10권까지는 중기 저작에 속합니다. 초기 대화편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행각에 대한 철학적 재구성의 특성을 보입니다. 때문에 초기 저작은 소크라테스적 대화편들이라고 불립니다. 초기 대화편들은 대체로 윤리적 개념을 정의하는 일이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며 논박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편들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용기나 우정, 절제, 분별, 아름다움, 신에 대한 공경 또는 신에 대한 불경, 올바름,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훌륭함,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것,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묻고 정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곧 지식이 진정한 척도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것이나 아름다운 것, 경건한 것, 그리고 절제 있는 것과 관련된 척도나 기준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옳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암과 봄, 그러니까 지식과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을, 본질이 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암과 본에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암과 본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암과 본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델피 신전 입구에 새겨져 있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잠언을 자기 나름대로 강조한 것도 인간이 이성을 지닌 능력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성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생각의 근육을 사용할 때야 비로소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다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에우티프론에서 신들에 대한 이해는 이성적인 것이며 신들에 대한 공경도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야 합니다. 이성적일 때야 비로소, 곧 생각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경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되는 것이 소크라테스적 삼파술의 용도입니다. 이성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히 의견, 독사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의견에 불과한 것을 마치 지식인 것처럼 에피스테메인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용도로 이용되는 것이 논박입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의견은 각자의 감각적 지각에 근거한 것일 뿐이지만 지식은 감각적 지각이 아니고 로고스, 곧 이성의 능력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우티프론 대화편에서 논박의 절차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논박과 삼파술이라는 두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제13권 4장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업적의 두 가지를 들어 귀납적 논의와 보편적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 귀납적 정의는 방법을 가리키고 뒤의 것 보편적 정의는 목표를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모든 학문의 출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본질적 특성 에이도스에 대한 이해를 의미 규정 형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 1권부터 10권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의 논의 내용은 대화 내용은 올바름, 정의란 강자의 편익이다. 잘 사는 것은 훌륭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국가는 소크라테스 자신이 전날 했던 대화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국가의 번역자 박정현 교수님은 그 누군가를 소크라테스 제자로 설정해서 학예 투로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이때 소크라테스 나이는 약 50대 후반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7권 끝부분에서 조음의 형상, 조음의 이데아 같은 말입니다. 조음의 형상, 선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선의 이데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음의 형상 혹은 조음의 이데아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선의 이데아라고 불렀는데요.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곳에서 조음의 형상에 대한 인식을 위한
본격적인 탐구의 길로 그 나이가 50세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전날 있었던 일과 자신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갖게 되었던 경위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상대로 먼저 말하고 그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 대화편 국가가 시작됩니다. 정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국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밖에 있는 외향에 피레스라는 외향으로 가서 낯선 축제 행사를 구경하고 다시 시내로 돌아오던 참에 폴레마르코스의 권유를 받아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인 케팔로스를 만납니다. 폴레마르코스의 권유를 받아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인 케팔로스를 만납니다. 자신을 반갑게 맞는 케팔로스에게 소크라테스는 노령의 나이를 지내기가 어떤지 묻습니다. 노인의 나이를 지내는 게 어떤지 묻습니다. 그러자 케팔로스는 노령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된다고 대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노령의 케팔로스에게 세상 사람들은 노인이 그런대로 노년을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산 덕이라고 생각하며 재산을 가짐으로써 덕을 보게 되는 것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를 묻습니다. 노인 케팔로스는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들에게 재물을 빚지거나 남에게 재물을 빚진 상태로 저승으로 가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산의 소유가 많은 것이 큰 기여를 한다고 대답합니다. 케팔로스 이 말 속에 사람이 올바르게 처신하고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재산이 많은 기여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하게 됩니다. 케팔로스의 이 말을 기점으로 하여 올바름을 정직함과 남한테 빚을 받을 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무조건 갚을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문제 삼습니다. 케팔로스의 말을 기점으로 하여 올바름을 정직함과 남한테 빚을 받을 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무조건 갚을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노옹 케팔로스는 재물을 바치는 일 때문에 장남인 폴레 마르코스에게 지금까지의 논의를 상속하듯이 인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케팔로스의 큰아들 폴레 마르코스와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각자에게 갚을 것을 갚는 것,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폴레 마르코스의 주장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다각도에 걸친 검토를 합니다. 이들의 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트라시마코스란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서 화를 내며 소크라테스에게 올바름이 무엇인지 직접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올바름이 무엇인지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트라시마코스는 더 강자의 편익이라고 거침없이 규정하고 그 예를 듭니다. 그 예는 정권을 장악한 지배자가 강자인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법으로 정하여 이걸 약자들인 피지배자들이 이행하도록 공포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이 편익이 되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강자의 편익일 수는 없다는 반론을 펴니다. 즉 의술이나 조타술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어떤 기술이나 다스림도 그것을 지닌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혜택을 입은 약자인 피지배자들을 위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에 트라시마코스는 실제 현실로는 올바르지 못함이 이득이 되고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잘 사는 것이란 훌륭하게 사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반면에 올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임을 사람의 훌륭한 상태와 관련지어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이게 1권의 내용입니다. 2권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권의 내용은 트라시마코스가 쉽게 포기한 주장을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그냥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되살려 내므로써 소크라테스에게 강한 반론과 함께 올바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주장을 유도해내는 작전을 구사합니다. 글라우콘은 먼저 좋은 것들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체로 좋은 것과 그것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에 좋은 것, 그리고 끝으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들 중에 어느 것이 올바름에 속하는지를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글라우콘의 이 물음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것이 올바름에 속한다고 대답합니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 올바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글라우콘은 아이데만토스와 합세하여 올바름은 그 자체로는 기피할 성질의 것이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보수나 평판 따위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뿐이라고 말하며 올바른 사람보다도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함을 말함으로써 소크라테스가 이에 맞서 올바름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착수합니다. 그런데 올바름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나라 전체의 것도 있겠으니 큰 규모에서 이를 찾는 게 더 쉽겠다며 나라에서부터 올바름을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라 곧 폴리스를 이론적으로 최초의 상태부터 수립합니다. 성향에 따른 분업이 효용성 때문에 생기게 된 공동체의 나라는 최소 한도의 나라에서 시작하여 호사스러운 나라로 확대해 갑니다. 온갖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영토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는 결국 같은 현상을 겪게 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결국 같은 현상을 겪게 되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지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수호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라를 수호할 자들이 수행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맡은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수호자에게 적합한 성향의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시기를 소년 시절부터 교육하는 일이 중대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가장 먼저 시켜야 할 교육은 시가 교육입니다. 시를 익히는 거죠. 시가 교육.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시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함과 아울러 그것들이 올바른 시가로 나아가야 될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순진무구한 시기의 아이들에 대한 시가 교육은 그 내용이 바람직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내용이 되는 설화에 등장하는 신들에 관한 묘사에 있어서 시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에 관해 언급합니다. 2권의 내용입니다. 3권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권의 내용은 2권에 이어서 어린이의 교육을 위한 시가의 내용과 관련해서 죽음과 저승 그리고 영웅들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시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다음으로 인간들과 관련해서 올바른 자들의 삶과 올바르지 못한 자들의 삶을 잘못 말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이야기되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끝났으므로 다음으로는 그런 내용의 시가가 어떻게 이야기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설화의 이야기 2와 이야기 진행 방식에 관한 언급과 함께 모방과 관련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시가에는 음악적 요소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노랫말에 이어 선법과 리듬 그리고 악기에 대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시가 교육에 이어 체육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체육이라 해서 몸만 보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가와 함께 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시가와 체육을 통해 영혼의 격정적인 면과 지혜를 사랑하는 면이 적절한 정도만큼 조장되고 이완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도록 하는데 교육의 1차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체 단련과 함께 단순한 식생활이 강조됩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친 아이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수호자들, 즉 통치자들로 될 수 있는 사람들, 넓은 의미의 수호자들과 수호자들을 도울 보조자들 또는 협력자들을 구별하여 선별해내기 위한 온갖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이들의 선발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의 성향을 무시한 신분 이동을 막기 위한 장치로 건국신화가 만들어집니다. 수호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하고 특권 있는 생활이 아니라 공동주거에서 영위하게 되는 통제된 공통생활입니다. 이렇게 3권의 내용이 마쳐집니다. 4권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나라의 수호자들로 선발된 사람들이 특혜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엄격한 통제된 공동생활을 하도록 강요당하기에 이들이 결코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냐고 아데이만토스가 지적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이 나라의 수립 목적이 원래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면 이런 나라에서야말로 올바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훌륭한 나라, 즉 아름다운 나라에서는 올바름만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절제도 찾아볼 수 있음을 확인하고 먼저 이것들 각각이 특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지를 살핍니다. 이 나라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소수인 통치자의 지혜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용기 있는 나라로 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수호자들이 두려워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반면에 절제는 누가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다스릴 쪽과 다스림을 받을 쪽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한마음 한뜻이 이루어질 때 이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임도 확인합니다. 올바른 상태는 이 나라를 구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실현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올바름에 대한 의미 규정으로 채택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있어 확인된 이것들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자의 영혼에도 이런 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긴 논의를 한 뒤에 이를 확인합니다. 곧이어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올바른 삶과 그렇지 못한 삶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를 알아보려 하다가 이 문제를 다시 뒤로 미루고 5권으로 이어집니다. 5권의 내용은 4권 끝에서 소크라테스가 잠깐 내비친 잘못된 정치 체제들과 잘못된 영혼들의 유형에 대해 언급을 하려고 할 때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소크라테스 말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서 언급된 중요한 문제, 즉 아내와 자식의 공유, 그것에서 따른 혼인 및 출산의 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공유는 곧 남편의 공유를 의미하므로 모든 것과 관련해서 성향, 자질이 같은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가 강조됩니다. 결국 공유의 문제는 공동 관여의 문제로 귀착되어 교육을 받음과 나라의 수호자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이 제도적인 가능성과 유익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런 국가 체제가 가져다주는 최대한 소유 문제나 고통 및 즐거움과 관련된 공유 의식과 공감 상태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나라의 이론적 수립은 그 실현성 자체보다 이른바 아름다운 나라의 본을 갖기 위한 작업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 실현성을 말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철인 통치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통치권과 참된 지혜가 같은 사람들이 통합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크라테스의 폭단적인 선언은 현실의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일제히 공격받을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어느 특정한 철학자들이 아니라 참된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5권이 마무리되고 6권으로 이어집니다. 6권의 내용은 이데화와 선분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5권에 이어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알미, 나라의 경과 관련되는 꼴, 혹은 본, 혹은 이데아, 혹은 형상의 성격을 갖는 실제에 대한 언급을 한 뒤에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철학자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철학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먼저 철학이 유능한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들로 만들고 무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철학은 젊어서나 잠시 해보는 것이지 어른이 되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철학을 하기 위해 훌륭한 자질을 가진 젊은이들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철학에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는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말은 철학에 자질이 있는 젊은이들을 철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밖에도 그들을 철학에서 멀어지게 하는 현실적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망명자나 위대한 영혼을 지녔을 때
너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국사를 다룬다는 걸 시답지 않게 여기는 사람, 몸이 허약해 현실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소크라테스처럼 영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겨우 철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철학적 자질을 갖추지도 못한 엉뚱한 사람들이 그 근사해 보이는 허명을 얻기 위해 철학을 하게 됩니다. 사이비 철학자들이 철학의 오명을 안기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철학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서는 훌륭하게 나라를 경영할 지도자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과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배움으로서의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 좋음의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 태양의 비유를 하게 되고 이 인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알의 대상들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한 선분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각 지적 대상에 상응하는 인식 주관의 지적인 상태들에 대한 언급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7권의 내용입니다. 6권에서 태양의 비유와 선분의 비유를 통해 시도된 좋음의 이데아와 알의 대상들 및 알의 단계에 대한 도식적인 설명 대신에 7권에서는 동굴의 비유를 통해 좀 더 실감나는 입체적 설명을 하게 됩니다. 동굴 안은 가시적인 현상 세계를, 동굴 밖은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실제의 세계를 각각 비유한 것입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실제를 인식하는 것인데 이 인식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 교육 단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과들이 제시됩니다. 이 예비 교육이 끝난 다음에야 변증술에 대한 집중적인 단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변증술적 논변의 오형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런 단련을 거친 다음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실무적인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교과 과정을 밟게 하는 각 단계의 연령에 대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50살이 된 적격자들로 하여금 통치를 위한 돈을 갖도록 하기 위해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의 길로 들어서게 함으로써 마침내 철인 통치자의 확보 가능성이 보이게 됩니다. 8권의 내용입니다. 제5권 첫머리에서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정치체제의 뇌 유형들과 이것들을 닮은 영혼의 유형들에 대해 언급을 하려다가 재질을 바꿔서 최선자들의 정치체제와 이를 닮은 철인 통치자에 관한 언급을 제7권에까지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논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앞서 한 논의로 돌아갑니다. 네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정치체제들은 최선자의 정치체제가 점진적으로 쇠퇴되어 감으로써 생기게 되는 형태들입니다. 이는 우생학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아이들의 출산에 실패하여 통치자들 속에 이질적인 성향을 지닌 자들이 섞이게 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변질된 형태가 나타나는 정치체제가 명예지상 정치체제 혹은 명예지배 정치체제로 불리는 것으로 이는 최선의 정치체제와 과두 정치체제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명예지배 정치체제에서는 이성적인 것보다 격정적인 것이 우세한 탓으로 승리와 명예에 대한 사랑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욕구도 대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기게 되는 정치체제는 과두 정치체제로 이 정치체제는 평가 재산에 근거하여 통치자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과두 정치체제에서는 끊임없이 재산을 끌어모으는 부류와 이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가난한 부류가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민주 정치체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이 대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김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민주 정치 세력은 과두 정치 세력의 정권을 장악한 자들을 숙청한 다음 모두가 평등권을 누리며 관직도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민주 정치 체제에서는 자유가 넘쳐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부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과두 정치 체제를 몰락시켰듯이 이번에는 부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그 밖의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이 민주 정치 체제를 몰락시키고 맙니다. 이 민주 정치 체제의 몰락이 참주 정치 체제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개인적인 야망의 달성을 위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민중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참주가 된 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라 살림이 거덜나게 되고 맙니다.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밑그림처럼 객관적으로 그려보며 그런 정치 체제를
그런 정치 체제들을 닮은 사람들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는 가장 올바른 사람과 가장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국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권에서 참주 정치체제에 대한 언급을 끝내고 정작 참주 정치체제를 닮은 사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9권에서는 참주 정치체제를 닮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참주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며 그가 보이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놀랍도록 적나라한 묘사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제2권에서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가 올바름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적극적인 옹호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행한 도덕적 발언에 대한 결론적인 응답을 얻게 됩니다. 이 응답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는 참주정치체제를 닮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올바르지 못하며 가장 비참한 자임이 최선의 인간인 철인 통치자와 대비되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가장 참된 즐거움인지를 밝힘으로써 어느 쪽이 가장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삶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통해서 둘째 논의를 심화하게 됩니다. 9권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10권의 내용, 마지막 국가의 10권 마지막 내용은 그 내용이 거의 반분되어 있습니다. 시와 관련된 것과 각자가 이룩한 훌륭함에 대한 보답과 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2권과 3권에서는 어린이들이 건전한 시가 교육을 위해 시를 짓는 시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5권부터 7권에 걸쳐서는 그 다음 단계의 예비 교육과 참된 철학적 인식을 위한 교육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하여 10권에서는 종래의 시가 거의 전적으로 떠맡다시피 한 교육을 이제는 특히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는 철학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시에서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시가에서요. 그래서 먼저 언급되는 것이 시작 행위 성격과 그 대상에 관한 존재론적 위상이 언급됩니다. 시나 그림을 통한 예술 활동을 모방 행위로 규정하고 이 모방 행위의 대상은 실제인 이데아 또는 형상이 아니라 현상이기 때문에 모방을 통한 제작물은 실제에서 3단계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예술활동이 인간의 이성적인 면을 고양하고 교육하는데 마음을 쓰기보다 즐거움을 주는데 더 치중하는 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는 시인 활동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언급은 그동안 헬라스인의 교육과 관련해서 시가 누려온 독점적 주의를 차츰 철학이 빼앗아가게 되는데 따른 두 분야 사이의 갈등에 대한 철학적의 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먼저 영원 불멸에 대한 언급을 한 다음에 올바른 삶에 대한 보상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특히 사후에도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올바르지 못한 삶에 비해 얼마나 더 올바른 삶이 좋은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와 같은 언급을 하기 위해서 긴 에르시나가 동원됩니다. 에르시나의 분량은 10권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제2권 첫머리에서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요구한 대로 올바름은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지만 그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임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해서 10권이 마무리되고 국가 내용 전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